근데 이제 공부는 여러분이 뭐 하여튼 참여하셔야 되고, 하여튼 직접적이도 어떤 간에 시험장에 가야 됩니다. 이게 저번 주 문제 얘기 말씀드렸죠. 여기 저 동강주에 있는 어느 분은 그 2칸 다 밀려갖고 합격하고 막 이런 적도 있으니까. 절대 뭐 선거운동 안 해도 이렇게 알아서 다 이렇게 좋게 분위기 좋게 끝나는데. 그래도 공부는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보면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서 있죠. 이렇게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사람이 뭐 하기도 해? 이제 누워 있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시간 따라 분석해 보면, 이게 8시간이고, 이게 뭐라고? 이게 8시간이고, 이게 8시간입니다. 그죠? 근데 왜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자는 시간. 이거는 뭐 하고, 먹고 싸는 시간. 이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이거? 이거 일하는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 이게 시간입니다. 일하는 시간에. 근데 여러분은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서 몇 시간, 2시간 이쪽으로 보내야 되고, 여기서 뭐라고, 한 2시간 여기 이렇게 보내갖고, 최소한 몇 시간은, 그 10시간은 일해야 되니까, 10시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10시간 공부하셔야 되니까. 하여튼, 뭐, 말하자면 여름에 누구나 다 더워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어느 학원 가나, 어디 가니까 어떤 분은 그 어느 특정 과목을 포기한답니다. 왜? 들어도 모르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들어도 보니까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아는 것만 혼자 하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 똑같아요. 어디 가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건 다 어렵고, 다 똑같으니까, 인제 1차 과목 좀 하고, 이번 판례니까 특정어 잘 보시고, 끝단어 유연지, 무연지 꼭 외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추정력 효력이 중요하다 그랬고, 추정력 효력 나오게 되면, 없다라고 나오게 되면, 앞에 몇 가지가, 4가지, 부동산 표시가, 그 다음에 뭐예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으니까, 추정력이 없다는 단어가 나오면 꼭 앞에 4가지가 나온다.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가등기 뭐예요? 그 다음에 사망자 명의죠? 허무인 사망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가 없으니까, 추정력이 없으니까, 그거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꼭 추정력 효력 꼭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오늘 등기부 얘기인데, 등기소 등기부 211페이지 있죠? 2번 뭐예요? 등기기간과 설비에 나오는데, 시험 문제 답으로 안 나온 지가 거의 지금 몇 년 동안 거의 20년 됐어요. 다만 참고로 지문에 한번 끼어들어가면 이해만 해둬야 되니까, 거기에 2번 등기소에 관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광주시에 있는 토지와 건물은 어디, 광주 지방법원 등기국이라고 하는, 이제 통폐합됐죠? 통폐합돼 갖고 등기국이라고 하는데, 등기소가 다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소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관할등기소인데, 거기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예외. 그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거기 212페이지 있죠? 그 쌍괄 1번 관할등기소 지정입니다. 관할등기소 지정. 자,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답으로 나온 지가 한 20년 됐으니까 참고로만 들으시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자, 서울에 가면 서울역이 있는데, 이 서울역 신청사가 반은 어디 관할이고, 반은 용산구 관할입니다. 반은 을지로 중구 관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 건물이 서로 관할구역을 달리해서 건물이 져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옛날 7회 때 어디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 금천구와 그 다음에 경기도 안양시를 경계해서 이 신축 건물을 졌다. 이 건물의 보존 등기는 어디 가서 해야 되냐,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면 이 금천구는 서울지방법원 관할이고, 안양시는 수원지방법원 관할이다. 그래서 서울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상급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이 신청하면, 어딘가 가서 신청하면 서울고등법원장이 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할등기소 지정권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상급법원장이다. 이해만 한번 해보자. 이해만. 그래서 여기 여러분 거기 줄이나 쳐놓으세요. 니은번 있죠? 니은번 부동산 등기법은 자,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쳐있을 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누가 상급법원장이 한다고 지정한다 써 있죠? 지정권자가 상급법원장이다. 자, 이해만 해주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지문에 한번 나왔는데 답으로는 안 나왔어요. 답으로 안 나오는데 거기 그 쌍괄 1번 등기사무의 위임 있죠? 위임. 그 위임이 나오는데 그 위임이 무슨 얘기냐 이게요. 위임이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만약에 교통불편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하천이 있고 하천이 흘러가고 이 가라고 하는 지역은 A라고 하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보고 이 나라는 지역은 뭐예요? 다리를 건너서 어디 B라고 하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본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죠? 천재지변에서 뭐예요? 다리가 100년 만에 뭐예요? 100년 만에 비가 많이 와서 다리가 유실되는 바람에 나라는 지역 사람들이 자기네 관할 등기소에 못 가니까 그 대법원장이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을 어디 가서 A라고 하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사무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뭐예요? 관할에 뭐라고? 등기사무의 위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한번 보기는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4번에 등기사무의 정지 있죠? 등기사무의 정지권자가 대법원장인데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화재, 등기소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뭐예요? 등기사무를 못 보죠? 못 보니까 일정 기간 예컨대 2018년 뭐예요? 6월 며칠부터 14일부터 뭐예요? 며칠까지 9월 뭐예요? 15일까지 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뭐예요? 등기사무를 뭐 하지 말라, 보지 말라 이렇게 정지하죠? 이 정지권자가 누구라고 이거?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 그래서 거기 만약에 뭐예요? 정지기간 중에 등기를 받죠? 그 등기 절대 무효입니다.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맞사한다, 직권맞수. 그래서 절대 무효다 이렇게 이해만 해주시고 넘기세요. 넘기시면 214페이지 뭐예요? 등기관 나오는데 그 등기관에 의 나오죠? 의 나오는데 아무나 다 등기관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줄이나 쳐놓으세요.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뭐예요? 국가공무원을 말하며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주사부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뭐예요?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뭐 했어요? 지정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옛날에 한 20년 전에 대법원장이 지정한 자라고 해서 틀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주체가 얘기하는데 누가 나오고 상급 뭐예요? 상급 법원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그 지정권자 있죠? 지방법원장 나왔어요. 지방법원장.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주체가 여기 대법원장이죠? 이 대법원장은 절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만약에 맨 뒤에 뭐라 나오면 지정한다라고 나오면 이 지정하는 사람은 누가 아니라고 이거 대법원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하는 사람은 지정하는 사람은 누가 아니라고 대법원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이 등기관을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방법원장하고 지원장이죠? 등기소를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 사원법원장입니다. 상급법원장. 근데 절대 시험 문제 나올 때 예컨대 서울고등법원하고 대전 뭐라고? 대전고등법원 있죠? 이건 지정권자는 대법원장인데 이거는 안 나오니까 그건 고민하지 마시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위임권자라고 나오면 위임 정지시키는 사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지정이 아니죠? 지정이 아니면 다 누구고 대법원장이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뭐가 나오는데 지정이 나왔는데 누가 써 있으면 대법원장이 써 있으면 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봅니다. 참고로 이 방금 친 게 천둥 친 거예요? 무슨 소리가 막 난 것 같은데? 아무 소리 안 났어요? 내가 좀 맛이 갔구나 지금. 이제 갈 때가 되니까 환청까지 들리고 그럼. 뭐가 낫긴 하죠? 그래. 에? 그냥 덜크성 소리예요? 아니 서울에는 지금 비 오고 있어갖고 천둥 치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이제 소나기 이제 내리나 천둥 치냐 그래갖고 아니 월요일날 동광주 수업하는데 어떤 사람이 3교시 끝나고 집에 가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왜니까 비 오고 있어. 소나기 그리고 집에 가려다가 소나기가 왔고 못 가갖고 다시 그래서 소나기가 공부할 때 이렇게 비가 내리고 딱 수업 끝나니까 딱 비가 그치더라고 또. 그리고 또 밥 먹으러 점심 먹으러 가니까 식당 들어가니까 비가 쭉 내리기 시작하더니 밥 다 먹으니까 끝나고 참 희한한 비입니다. 그래서 내 광주는 왜 합격생이 많은가 했더니 비가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공부하라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또 지금.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215페이지 등기부 나오죠? 등기부 나옵니다. 등기부 나오는데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기본의의가 뭐예요? 의의가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부는 이 편성하는 건데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뭐예요? 기록해 놓은 공적장부인데 그건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종류는 뭐하고
토지 등기부하고 뭐예요? 건물 등기부. 우리 부동산 등기법상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토지하고 뭐라고? 건물 두 가지만 배웁니다. 그 이외에도 등기법이 아닌 무슨 법에 특별법에 임목 공장재당 있죠? 그건 나중에 여러분 자 이 중개사법 할 때 많이 듣는 얘기니까 거기서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기타 넓은 의미의 등기부는 뭐예요? 폐쇄 등기부, 공동담보 목록 있죠? 이런 건 넓은 의미의 등기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등기법에서는 뭐하고 뭐난 그 광의적으로 따지면 거기 기타 넓은 의미의 등기부 포함하지만 협의적으로 뭐하고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종류가 두 종류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 뭐라고 편성이 있어요. 뭐라고 있다고? 등기부의 편성이다. 네, 등기부의 편성. 이 등기부의 편성은 뭐예요? 우리는 물건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니까 뭐라고? 물적 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물적 편성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자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 뭐예요? 땅을 샀으면 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 집 근처에다가 주소지 근처에다가 등기부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다니죠. 그래서 인적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어디 제주도 관할등기소에 등기부가 뭐예요? 편성돼 있으니까 물건을 중심으로 뭐예요? 등기부를 뭐한다? 편성한다. 그래서 이 물적 편성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1부동산에 뭐라고? 1부동산에 1등기 기록을 든다. 그런 얘기죠. 1등기 기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 있죠? 이 건물하고 토지가 두 개로 나눠 있어갖고 건물도 하나의 부동산이고 건물은 항상 어디 위에 있으니까? 땅 위에 있으니까 땅도 뭐라고? 하나의 부동산이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토지와 건물은 뭐예요? 소유권자가 같은 걸 원칙으로 하지만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땅에 누가 지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건물을 뭐 할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소유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임차권자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뭐예요?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땅 소유자는, 땅의 권리자는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뭐라고? 전세권도 있고 모두 있어요. 임차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네 가지, 땅에 네 가지 권리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땅 위에 건물을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뭐 할 수도 있으니까,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항상 건물도 하나고 뭐라고? 토지도 뭐예요? 하나의 부동산으로 봐서 이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는 뭐예요? 표제부, 갑구, 을구. 그래서 이 1등기 기록을 편성을 했는데 이 표제부하고 갑구, 을구를 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제부는 표의사항이고 갑구는 소유권사항인데,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대장에는 뭐예요? 소유권만 등록하는데, 자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이 소유권자가 세금 뭐예요? 세금 낼 수 있으니까 그 땅을 누구한테? 남한테 빌려주고 땅 사용료 받아서 그 사용료 갖고 뭘 내야 되니까 세금을 내니까 모두 두게 됐다고 을구라고 하는 뭐예요? 을구라고 하는 또 두 개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부동산에 자 뭐예요? 토지도 뭐예요? 자 건물도 하나의 부동산에 뭐예요? 등기부가 뭐라고? 하나씩 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뭐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토지 위에 구조상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고 하나의 건물 내부를 뭐예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서 개개로 뭐예요? 구분해 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이걸 구분 건물을 한다. 구분 건물. 그럼 몇 년도에?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법을 만들어서 분명히 뭐예요? 단독주택은 이 하나하나씩 팔아먹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일동 건물인데 이거 하나씩 팔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아파트는 뭐예요? 그 내부에 이렇게 자 이 한 동 건물에 한 채씩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 갖고 하나씩 뭐예요? 하나씩 팔 수 있도록 했다죠. 그럼 이 법률에 의하면 구분 건물은 이렇게 뭐예요? 구분 건물은 뭐예요? 구분 건물은 뭐마다 구분 건물 뭐예요? 구분 건물마다 1등기 기록을 둬야지만이 이게 원칙이겠죠? 그래 이렇게 두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 일부 몰조각한 업자들이 뭘 짓고 건물 짓고 뭐예요? 사용승이 끝나면 어디에다가 잽세게 뭐예요? 잽세게다가 옥상에다 옥탑 하나 더 짓고 이걸 뭐예요? 분양을 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거 분양받은 사람은 모르고 살다가 또 이거 뭐예요? 이전 등기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이제 30년 지나 40년 지나 이 건물 뭐 할 때 이제 재건축할 때 여기 산 사람은 뭐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야 지금.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니까. 대주권이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니까, 자 그래서 이 구분 건물은 자 말 그대로 뭐예요? 이 구분 건물은 이 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건물이 몇 개 있다는 것을
4개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널리 서양 사람들한테 뭐 하려고? 공시하려고. 자, 일동 전체 표제부를 뭐예요? 하나 만들어 놓고, 묶어 놓고, 그 다음에 101호, 자, 그 다음에 뭐예요? 1025, 그 다음에 뭐예요? 2015, 그 다음에 뭐예요? 2025. 자, 이런 식으로 이 일동 건물 내부에 건물이 몇 개 있다고 지금 4개 있다는 걸 뭐예요? 널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갑불고 만들어 놓고 통째로 다 묶어서 뭐예요? 이 전부를 다 뭐로 하겠다는 게 이 전부를 1등기기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외를 두게 됐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구분 건물은 구분 건물마다 뭐예요? 마다 1등기 기록이 아니라 구분 건물은 이렇게 뭐예요?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뭐에 대해서 일동 건물 전부에 뭘 둔다는 얘기예요.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들을 때는 무슨 말이 이해가 되는데 그 시험 보러 가게 되면 시험장에 가죠? 그러면 그날따라 점심 잘 먹고 소화 잘 되면 맞고 그 다음에 뭐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되면 이 말이 그 말 같고 이게 이 말이 이게 구별을 못해 이 말 자체를 읽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거 읽으면 저거 맞는 것 같고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올해부터는 뭐예요? 여러분 떨어뜨리려고 국가가 하도 협회에서 뭐라고 문제 어렵게 내라고 막 그러고 뭐 떨어뜨려 막 그러니까 궁예지책으로 뭐예요? 너무 어렵게 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그 시험 시간을 늘린 거예요. 시험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시법이 언제 봐요? 이거 15시 10분부터 16시 있죠? 4시 뭐예요? 20분에 끝나 4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15시라고 하는 건 3시인데 이 3시에 여러분 밥 먹고 나서 3시 되면 졸려 안 졸려요? 졸려. 이게 멘탈이 가장 뭐예요? 심각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리고 그냥 아침에 봐도 뭐예요? 아침에 봐도 1번 문제 나오고 지문 한 2개 읽으면 뭐 읽은지 몰라갖고 읽다가 다시 읽고 막 그러는데 이때 시험 보면 이게 되겠냐는 게 이거.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시험은 한 3시 전에 다 끝나야 되는데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이거 떨어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튼 뭐예요, 여러분. 자,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3시나 4시쯤에 공부할 때 있죠? 아주 집중해서 공부해갖고 그 시간대는 뭘 풀어봐야 되니까 공시법 풀어봐야 돼. 내 과목이라고 공부하라고 그런 거는 그런 소리 안 하겠는데 어쩔 수 없어. 이 시간대 시험 문제 보니까 뭐야, 이 시간대는 주로 뭘 공부해야 되니까 공시법 해야 돼. 어차피 그 시간 시험을 그 시간에 보니까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그 사람이 아니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고등학교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뭐예요, 그 수능 몇 시부터 8시부터인가 수능이가 시작한다고 그때부터 이제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그 과목을 이제 공부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은 뭐 다른 거 중요한 게 60점 맞으려면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 3시에는 뭘 공부해야 된다고 공시법 뭐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광고였어요. 그리고 하나도 더 맞으려면.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게 이렇게 나오면 틀리니까 그냥 뭐예요. 다 그렇게 뭐예요. 그 핵심을 잘 보라는 게 무슨 핵심 단어를 보냐면 무슨 단어가 보이면 1등기 기록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뭘 보라는 게니까 전부라고 하는 말이 붙었는가 그걸 확인하라는 게 딴 거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무슨 단어가 보이면 1등기 기록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뭐라고 전부란 말이 앞에 붙었는가 그걸 잘 이해하라는 게. 그래서 이 구분 건물은 하나하나마다 이거 하나마다 1등기 기록이 아니라 뭐라고 일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뭘 사용했다는 게요. 1등기 기록을 사용했다.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101호 살고 싶은 사람은 뭘 보고 이 등기부 보고 뭐예요. 전체 보고 이 큰 건물에 등기부가 몇 개 있으니까 구분 건물 등기부가 4개 있으니까 건물이 4개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라는 게요. 확인하고 가서 봐서 실제로 건물 세봐서 4개 있으면 맞으니까 사고 만약에 세어보니까 뭐예요. 이게 5개 있으면 사라고 사지 말라고 그 공식 이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뭘 뒀다는 게 이거 1등기 기록을 뒀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자 구분 건물 시험 문제가 매년 거의 한 문제씩 나오니까 일단 첫 번째 볼 사항은 뭐냐 이렇게 첫 번째 볼 사항은 자 이 구분 건물은 구조상 자 이렇게 구조상 뭐예요. 구조상 자 그 다음에 이용상 있죠. 이렇게 구조상 뭐예요. 구조상 이용상 뭘 갖추면 독립성을 갖추죠. 그 독립성을 갖춘다는 거죠. 그럼 건물 구조상 이 천정하고 사방 벽면이 건물 구조적으로 뭐예요. 구조적으로 뭐하고 있어야 되고 독립돼 있어야 되고 그죠. 자 이렇게 차단돼 있어야 되고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 있죠.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구분 건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거 할 수 있다. 이거부터 먼저 이해하자. 할 수 있다는 게. 저때 하야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다는 죠. 그래서 시험 문제 하야한다 하면 틀리고 그 다음에 일반 건물로 못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모두 가능하다고 일반 건물도 가능하다. 자기 마음이야. 자기가 돈이 많으면 이걸 뭐라고 일반 건물로 하고 뭐 하면 돼요? 아 뭐예요? 임대료 받고서 자 살면 되고 돈이 없으면 뭐예요? 자 하나씩 뭐 하면 돼 이거? 구분 건물로 분양하면 되는 거니까 자 하야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거부터 보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상은 뭐라고? 구분 건물의 등기부 편성은 두 번째는 뭐라고? 구분 건물의 일동 건물 1등기 기록 앞에 꼭 모아야 된다고 전부 가야 된다. 두 번째 꼭 이해하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상이 뭐냐? 세 번째 불상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구분 건물은 3년 전에 나왔는데 자 3년 전에 뭐로 나왔어요? 자 1등기 기록이 등기부 편성할 때 이 표제부가 몇 개? 2개 뭐가 있고 일동 건물 뭐가 있고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 각각의 뭐예요? 각 뭐가 있고 구분 건물 표제부가 있어요. 구분 건물 이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각각의 뭐가 있어요? 을구가 있다 안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뭐예요?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상 틀린 거 그래서 이 구분 건물의 1등기 기록은 자 일동 건물은 표제부는 일동 건물에 두고 그 다음에 각 구분 건물에 갑구와 을구로 구성한다. 그래서 뭐를 빼먹으면 안 되니까 이 전유 부분 구분 건물의 표제부를 빼먹으면 안 된다 아니죠. 그래서 항상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 있다고 두 개다 꼭 읽으면서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아파트 표제부 몇 개라고 두 개다 이렇게 그게 세 번째 불상이다. 세 번째 불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불상이 뭐냐? 네 번째 불상은 자 이렇게 뭐예요? 일동 건물 표제부를 상단 하단 자 상단 하단 위아래로 나눠갖고 위는 뭐예요? 위는 자 이 건물의 표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거기 그 뒤에다가 그 여러분 저 등기부 갖고 있을 거예요. 옛날에 나눠드렸으니까 이거 등기부 있어요. 없는 분은 저 뒤에 있어요. 이거 갖고 다니니까 이걸 딱 봐서 자 딱 봤을 때 위가 뭐라고 일동 건물 표시죠? 맨 위가 뭐라고 일동 건물 표시죠? 일동 표시예요. 그럼 아래가 제목이 뭐예요? 아래가 제목이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예요. 그거 전에 그 프린트물 거기 그거 껴있지 않으세요? 그거 아니 그냥 안 갖고 와도 돼요. 그냥 이거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여튼 위가 뭐라고 이 위가 일동 건물 표시고 아래가 뭐라고 제목이 뭐예요? 대주권의 그 책 보세요. 그 책에도 있어요. 책에도 어디 있냐면 자 책에도 그 몇 페이지에 219페이지 있죠? 그 219페이지 있어요. 거기 있어요. 거기 그 일동 건물 표제부 그래서 219페이지 위가 뭐라고 일동 건물 표시고 그 하단부가 뭐예요? 제목이 대주권의 목적이 뭐예요? 토지 표시라고 제목이 있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 등기부가 1등기 기록에 뭐예요? 1등기 기록에 일동 건물 표제부는 위가 뭐라고 일동 건물에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뭐예요? 제목이 뭐라고 아랫부분에 제목이 대주권의 뭐예요? 목적이 무슨 표시라고? 목적이 뭐예요? 토지 표시예요. 토지 표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잘 보세요. 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이 단독 건물이 내 거니까 이게 내 땅이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단독주택 사는 사람이 자기 땅 갖고 뭐예요? 내 땅이라 그러지 내 땅 갖고 뭐예요? 대주권 이런 말 안 써요. 근데 뭐는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건물은 자 뭐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거 내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자기 땅이 어딘지 몰라. 자기 땅의 위치가 어딘지 모른다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해서 뭘 갖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권리를 갖고 있다. 그게 그래서 자 건물이 깔고 앉아 있으니까 지목은 당연히 뭐가 되고 대지가 되고 이 대지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 뭘 갖는 거 이거 권리 갖는다. 이게 뭐라고 대주권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큰 건물이 다 깔고 앉아 있으니까 이 대주권에 대해서 뭐예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목적이 되는 토지 표시는 그 땅의 전체 면적을 표시한다. 전체 면적이 자 어디에는 교과서에는 뭐예요? 전체 면적이 얼마고 땅이 2개 갖고 자 얼마로 10만 5천이나 됐죠? 10만 5천이죠? 근데 여기 지금 등기부에는 얼마로 돼 있어요? 11,345로 돼 있죠? 면적이 얼마라고? 11,345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게, 자, 이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예요. 그러면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과연 등기부, 아파트 등기부 볼 때 이 대지권이 있나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왜? 자, 만약에 뭐예요? 서울이 있고 서울에 뭐가 흘러가고 한강에 흘러가고 자,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뭐 위에 상계동,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디 한강 이남에 거기 중앙대학교 있는 흑석동 있죠? 흑석동 산동네. 그 다음에 뭐라 그 밑으로 이제 봉천동. 그 다음에 뭐 서울대 쪽에 신림동 난곡 있죠? 이런 땅, 이런 데는 뭐 이런 데 산동네는 이 산후에다 뭐라고 아파트 줘 있어, 아파트. 이 아파트들은 다 땅이 시땅이라 그 달동네 산동네다 옛날에 개발바람 놓쳐갖고 그 등기부 아파트 등기부 보면 뭐가 없어요. 이 대지권이 없어요. 밑에 대지권이 없다니죠. 그래서 그런 게 아직도 서울도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들은 이 아파트 가격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싸겠지 좀, 그죠? 왜? 땅에 대한 뭐가 없으니까, 권리가 없으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항상 내가 공인중개사 하면 뭐예요? 아파트 등기부 딱 보면 뭐부터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대지권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꼭 확인하라,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자, 그 아래 이제 뭐예요? 구분건물 표제부에는 각 뭐라고 구분건물 예컨대 자, 여기는 뭐예요? 맨 아래 뭐예요? 건물이 1층에 101호죠? 그 다음에 건물 내역이 얼마고 62.4호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대지권 표시라고 돼 있죠? 제목이 뭐라고? 대지권 표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각 뭐라고? 각 전유 부분에 대한 뭐예요? 건물 표시하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뭐예요? 하단부에 제목이 뭐라고? 대지권 표시예요. 제목이 뭐예요? 대지권 표시다. 대지권 표시. 그래서 교과서에는 뭐예요? 219페이지 밑에 거기 뭐예요?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는 똑같이 1층에 101호인데 건물 내역은 뭐예요? 건물 면적은 얼마? 51.67이고 그 아래 대지권 표시되어 있죠? 그 대지권 표시되어 있으면 똑같아요. 대지권 표시되는 뭐예요? 대지권의 종류가 뭐로 되어 있고 소유권이 대지권에 되어 있죠?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 대지권이고 그 다음에 자, 대지권의 비율이 이게 땅 지분이에요. 땅 지분. 땅 지분이 얼마? 15만 분의 47이고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등기부는 뭐예요? 대지권의 비율이 얼마예요 이거? 11,345분의 뭐예요? 59.9죠? 건물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비율이지 않죠. 그러면 자, 잘 들으세요. 이거 여러분 나중에 자,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그래도 그 기본적으로 아파트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가 많이 이제 도시에는 많으니까 이 기본 개념은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도 명색이 공인중개사인데 손님들이 물어보면 뭔지 알아야지. 근데 이 제 자랑이 아니지만 이걸 아파트를 이해하고 강의하는 사람이 나뿐이 없어. 근데 이걸 이해하고 가는 나뿐이 없으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왜 그러면 도대체 왜 대지권이란 말이 생겼냐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이 84년도에 이 집합법을 만들었으니까 그 전에는 이전에는 뭐예요? 구분건물이니 그런 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뭐 할 때 토지하고 건물 살 때 이 토지하고 건물 살 때 어디에도 건물에 대해서도 뭐예요? 1번 무슨 등기가 보존등기가 돼 있고 어디에 땅에도 뭐가 돼 있으면 보존등기가 돼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의리난 사람은 이 지금 뭐예요? 건물 살 때도 어디에도 건물 등기부에도 뭘 해야 되고 이전 등기해야 되고 어디에도 토지에도 뭘 해줘야 돼 이거 이전 등기 되죠?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뭘 맞춰야지 이전 등기를 맞춰야지 뭐 했다는 얘기야 이거. 땅을 치되겠다. 땅 건물 다 치되겠다. 단독주택을. 그러면 옛날에도 만약에 뭐예요? 옛날에도 자 84년 전에도 아파트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도 등기해야 되고 건물 각자 건물에도 왜 옛날엔 구분건물이란 말이 없으니까 각자 건물에도 등기하고 어디에도 토지에도 등기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등기부에 자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에 1번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시님도 뭐라고 100번지 대면적이 얼마 400제곱미터고 누가 건축업자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빌라를 한 채 줬다. 이게 빌라를 건축업자가. 그러면 자 옛날에는 어디에다가 여기다 뭐예요? 갑하고 갑 다 뭐 맞추고 이거 보존등기 맞추고 그 다음에 뭐예요? A, B, C, D 자 이 D 4명한테 분양쳤죠? 그럼 어디에도 토지등기부에도 뭐예요? 여기다가 자 2번 뭐라고 자 일반적인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2번 뭐예요? 2번 자 뭐라고 갑의 뭐예요? 지분에 대해서 무슨 등기? 일부전 등기. 그래서 누구한테 A한테 4분의 1 줘야 되고 일부전 등기. 자 그 다음에 3번 갑의 지분 일부전 B한테 그 다음에 뭐예요? 4번 뭐예요? 갑의 지분 일부전 뭐예요? C. 그 다음에 5번 뭐예요? 갑의 지분 일부전 D. 이런 식으로 했다니죠. 그러면 누가 이 제태라는 사람이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자, 뭘 사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예요? 각자 건물이 있는 이런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뭐예요? 일부를 사고 싶다 하게 되면, 어디에도 건물 등기부에도 Z라고 이제 이전 등기해야 되고, 어디 토지에도 뭐예요? 여기다 6번 뭐라 써야 돼? 6번. 자, D에 뭐라고? 지분에 대해서 전부를 이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등기해야 된다죠. 그러면 아파트가 뭐예요? 5,000세대, 6,000세대 하게 되면, 자, 이 지금 뭐예요? 그 건물 등기부는 각자 등기부가 5,000개, 6,000개 있지만 토지는 뭐예요? 하나니까 이 소유권이 뭐예요? 5,000명, 만 명이 자, 짬뽕돼서 섞여 있으면 못 찾았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아파트는 뭐예요? 연립주택은 말로만 건물 등기부지 뭐예요? 기능을 두 가지로 해놨다. 위는 건물 등기부가 아래는 뭐라고? 토지 등기부. 그래서 위는 뭐라고? 건물, 밑에는 뭐라고? 토지.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 하나를 두 개의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놨다 아니게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대400이라는 이 토지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를 어디로 올렸다는 게니까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여기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대면적이 얼마라고? 400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여기 등기부에 있는 11,345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토지 등기부에 있는 내용이다 아니게요. 그래서 이거 올려놓고 보니까 이제 뭐예요? 올려놓고 보니까 제목이 필요하니까 제목을 뭐로 달았다는 게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이 건물 소유권자들이 어디에 대해서 대지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뭐예요? 권리의 목적이 되는 전체 11,345 여기는 뭐예요? 400이죠? 그러면 각자 어디 이제 전유분 표제부는 101호고 102호 이게 평수가 다 똑같은 뭐예요? 30평대 평수라면 평수가 다 30평이라면 이 면적 400을 뭐예요? 똑같이 나눠 갖고 있으니까 자, 이 땅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뭐예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땅 비율은 얼마? 400분의 100.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400분의 100.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뭐라고? 400분의 100.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400분의 100. 이렇게 쓰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거? 대지권 표시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뭐예요? 아파트 취득하면 자, 항상 뭐예요? 이거 지금 대지권이나 확인만 하면 그 다음에 대지권 표시를 꼭 가서 이 소유권이 대지권인지 아까 그랬죠? 자, 땅에 뭐예요? 땅에 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토지에 대해서 이 소유권자가 자, 구분 건물을 질 수도 있고 누가 이 지상권자가 뭐예요? 구분 건물 줘서 분양하면 이 건물을 산 사람들은 뭐예요? 당연히 땅에 대한 권리가 뭔지를 알으니까 지상권인지 알죠? 왜? 아파트 값이 싸니까. 그러면 이 네 사람은 뭐예요? 매달 누구한테 이 땅 소유권자한테 뭘 주고 살아야 돼요? 땅 사용료 주고 살아야 되겠지. 마찬가지예요.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임차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뭘 확인하라고 공인중개사는 이 대지권의 종류가 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게 대지권 종류가.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니까 땅 지분 봐야 되죠? 내가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살려면 뭐가 높아야 돼 이거? 지분이 높은 걸 사야 되겠지. 땅 지분. 그걸 확인하라. 그 얘기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시험에는 뭐예요? 시험에는 그거 자세히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땅 지분을 표시한 제목이 우리가 대지권 표시인데 이 대지권 표시가 어디에 써 있냐는 대지권 표시가 당연히 어디 써 있어요 이거? 각 구분 건물 표지에 써 있겠지.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이 대지권 표시를 1동 건물 표지에 쓴다 그러면 틀리지. 왜 1동 건물 표지부에는 전체 면적이 써 있지. 자기가 갖고 있는 뭐예요? 그 땅에 대한 지분은 어디다 쓴다고 이거? 자기 살고 있는 구분 건물 표지에 써놔야 되겠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시험 문제 대지권 표시는 어디다 한다고? 구분 건물 표지부에. 그래서 이 구분 건물이란 단어나 자 무슨 단어나 전유 부분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고 다만 우리가 민법은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우니까 민법 선생님은 절대 구분 건물이란 말 잘 안 써요. 뭐라 쓴다고? 집합 건물 집합부예요. 근데 저는 뭐예요? 등기법 가르치는 사람이지 집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집합법이란 집합 건물이란 말을 안 써. 왜? 개개의 하나하나가 개개의 하나하나 우리가 아파트 한 동 판다 그래. 아파트 한 채 판다 그래. 아파트 한 채 팔이니까 개개의 구분물 하나하나가 뭐예요? 물권 변동의 객체가 되니까 우린 등기법 시간에는 뭐라고 접근하자는 얘기예요? 구분 건물이란 단어로 접근하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마다 그 각 배우는 법마다 접근 방법이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구분 건물 표지부의 하단부에는 뭐가 있다고? 대지권 표시가 돼 있다. 대지권 표시는
구분건물 표제부에 한다. 이게 네 번째 불상이다. 이게 네 번째. 요게 네 번째 불상이다. 이게 네 번째. 그 다음에 그러면 다섯 번째 불상이 뭐냐? 이게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 불상은 이렇게 자 어디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 아파트 아파트 자 이 아파트 건물 등기부 하단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대지권 표시를 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 거를 자 이렇게 한 거를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 건물 등기부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표제부에 무슨 등기했다고 대지권 등기를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게 대지권 등기했다고 이게 대지권 등기라고 표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 해놓고 자 모든 처분의 일체성에 있는 등기. 그래서 우리가 일체성의 원리 그래서 누구는 이 구분 건물은 뭐하고 분리해서 대지권과 분리해서 뭐하지 못하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분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놨다. 이게 분리 처분을 못하도록 우리가 이런 원리를 뭐라 한다? 일체성의 원리라고 한다. 무슨 원리라고? 일체성의 원리란 죠. 그러면 누가 이 Z라고 하는 사람이 Z라는 사람이 D한테 자 이 건물 등기부에도 이전 등기 마치죠? 그 옛날에는 건물에도 하고 땅에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건물에만 딱 하면 이 Z는 뭐하고 뭐를 이 101호라고 하는 건물하고 이 땅에 대한 지분 얼마 이거 400분의 100이라는 이 두 가지를 다 뭐한 걸로 취득한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해놨다는 게 국가가 법에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이 토지 등기부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니까 일반 단독 건물처럼 땅에다가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요. 어디에 아파트 등기부에다가 여기다 이전 등기하면 여기다 이전 등기 안 해도 이전 등기 한 걸로 취급하겠다고 제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정했다는 게 국가가 내가 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다 저당권 등기하면 이 땅에다 저당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이 된 걸로 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게 그게 무슨 원리라고? 일체성의 원리다. 일체성의 원리. 그러니까 여기다 이전 등기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여기다는 뭐라 쓰느냐면 여기다 2번 그래서 여기 토지 등기부에다 2번에서 뭐라고? 자 소유권이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도 대지권의 종류라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써놓고 여기다 소유권이 대지권에 또 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자 건물은 뭐 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에서 건물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건물을 다시 신축할 수도 있어요. 다시 사실 수도 있죠. 근데 뭐는 이 토지는 쉽게 없어져 안 없어져 이거 안 없어지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써놓는 거야.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여기다 토지 대도 또 써놓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다 이게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써놓고 혹시 건물이 없어지면 자 다툼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다 이렇게 또 써 뭐라고 건물 표시 그래서 이 건물 표시 그래서 어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에 이 수속 빌라가 써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는 거를 이렇게 써놓는 것을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면 이것도 건물 등기부에도 자 쓴 것을 대지권의 등기라고 얘기하고 이 토지 등기부에도 쓴 것을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하면 이 구별이 안 되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토지에다가는 무슨 단어를 하나 더 집어넣자. 그래서 여기다 뭘 집어넣자? 뜻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더 집어넣자. 그런 얘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 계시지만 토지 등기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안 봐도 되니까. 근데 뭐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토지 등기부는 있어. 있는데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 이것도 뭐라고? 이것도 건물 등기부야. 뭐가 없다고? 토지 등기부 이 표시는 뭐예요? 이 표시는 안 나타나 있어요 지금. 이 표시는 무슨 등기부라고? 이건 토지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부. 그래서 토지 등기부 갑구에 보면 뭐라고 써 있다고 이렇게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써 있다는 게요. 이렇게 써 있는 걸 우리가 뭐라 하자는 게요. 대지권 뜻 등기야. 그럼 다섯 번째 시험 문제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그냥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고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이렇게 표제부에 하고 자 대지권 뜻 등기는 어디에 토지 등기부 갑구 상란에 아까 만약에 여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어디에다가 을구에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상권이 대지권이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대지권 뜻.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만약에 대지권이란 단어 뒤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뜻이란 단어가 보이면 이건 표제부에 한다 그러면 틀려. 이건 어떠 한다고? 사항란에 한다. 사항란에 갑구 을구 사항란에 등기관이 뭐 하는 거 이거?
등기관이 직권하는 거, 이건 신청받아서 하는 거, 이건 뭐라고? 직권 얘기다, 직권.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아파트가 제일 어려워요, 이거. 이 등기법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처음 왔는데 재수없이 이 등기법 하는 시간에 왔어. 또 수업 들어보고 참아야 되나? 한 번 더 들어야 되나? 그러다 듣다가 맨 끝에 가등기 듣고 아 나의 길이 아니구나 해서 가는 사람도 많아요. 하여튼 여튼간에 어려워. 이거는 저 한 10번 들어야 돼요. 10번. 몇 번 들어야 된다고? 10번 들어야 돼요. 10번. 또 듣고 10번 들어야 된다. 되니까 본인이 본인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번호 순서 정해놓고 이 머릿속에 머릿속에 그려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돼. 번호 적어놨으니까 첫 번째 뭘 기억하라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맨 끝에 뭐라고? 할 수 있지, 해야 한다가 아니다. 두 번째, 항상 1등기 기록 앞에 무슨 말이 와야 된다고? 전부란 말이 와야 된다. 자꾸만 그걸 보고 내 눈에 붙이는 거야. 외우기 싫으면 뭐 하는 거야, 이거? 내 눈에 자꾸만 봐서 붙이는 거야, 지금. 세 번째 벌사항은 표제부가 몇 개라고? 2개다. 표제부가 2개다. 자, 네 번째 벌사항은 대주권 표시는, 자, 이게 땅 지분 표시된 거니까 뭘 봐야 된다고? 구분건물 표제부에 써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기는 이 대주권 뜻등기는 표제부에 쓰는 게 아니라 어디? 토지등기부 어디다 쓴다고? 사항난, 갑구, 울구 사항난에 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불사항이 뭐냐니,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불사항을 보자니, 여섯 번째. 그 여섯 번째 얘기는 뭐냐니, 여섯 번째 얘기는. 그 여섯 번째 얘기는 이 얘기해, 지금. 그러면 분명히 아파트는 아파트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모든 권리처분 등기.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등기, 대주권 등기 이후에 이렇게 2개를 붙여놨으니까. 자, 모든 권리처분은 건물 등기만 하라 그랬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 이후에, 자,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자, 권리 등기부에 처분에 일체성의 등기는, 처분에 일체성, 자, 처분의 권리 등기 있죠? 처분의 일체성의 권리 등기는, 권리 등기는, 자, 권리 등기를 하면, 건물 등기부에 처분의 권리 등기를 하면, 자, 그 처분의 권리 등기가 뭔데? 소유권 이전 등기나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자,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 효력이 토지까지 미친다. 이게 옳은 문장이다. 그런 얘기야, 지금. 다시 뭐라고? 대주권 등기 이후에는 어디에다가 건물 등기부에 이렇게 어디에다가 이 건물 등기부에 여기다 이전 등기하고 여기다 저당권 등기하면 이 토지 등기부에 안 해도 자, 무슨 원리에 있어서 일체성의 원리에 의해서 자, 다 어디까지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굳이 토지 등기부에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니. 그죠? 근데 이게 옳은 문장인데 이제 출제하는 어떤 나쁜 놈이 그 전날 밤에 지 마누라한테 조 터지고 열받아 갖고 어떻게 하면 그 자기의 분을 수험생한테 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만들어낸 만들어낸 틀린 답이 있다는 게 틀린 답이 그 틀린 답이 뭐냐면 여기다가 무슨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건물만이란 단어를 하나 집어넣었다. 뭘 집어넣었다고? 건물만. 이 단어를 집어넣었다. 이거를 이거를 지 마누라한테 조 터진 다음에 이게 개발을 한 거야. 그러면 이게 없어야 되죠? 왜? 아니, 대주권 등기에 건물 등기부에 이전 등기와 저당권 등기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땅에도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이 건물만 집어넣으면 대주권 등기 후에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에 건물만에 뭘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안 되지. 왜? 아, 여기다가 이전 등기하면 여기다 저당권 등기하면 땅에 한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는데 거기다 여기다 이 지금 건물하고 대주권 일체성인데 건물만이라는 건 요거 하나라는 얘기죠, 지금. 그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자, 이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건물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부동산 뭐란 얘기니까 일부란 얘기. 일부 2개 중에 일부겠지. 건물만이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하면 돼야 안 돼, 이거. 안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건물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이 건물만이란 단어가 보이면 저 건물만에는 뭐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뭐 안 돼, 이거. 저당권 등기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무슨 단어가 보이면 대주권 보이면 뭐가 들어가는지 보라는 얘기니까 건물만인 단어가 들어가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들어가 있으면 절대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는 건물만에 하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 한다고? 땅까지 다 효력이 미치니까.
그게 틀린 말이다는 게요. 근데 건물만 가능한 거 일부에 가능한 게 무슨 게 이거? 전세권 가능하다. 뭐는 가능하다고? 전세권 가능하다. 그런 얘기야. 전세권. 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머릿속에 이제 그냥 외웁니다. 뭐라고? 그냥 무슨 단어가 보이고 대지권 보이고 중간에 뭐가 보이면 건물만 보이면 만 보이면 뭐는 안 된다고 이전 등기 저당권 안 되고 그 이론 생각해요. 등기 대상 부동산 일부에 뭐 안 되듯이 이전 등기와 저당권 등기 안 되듯이 그렇게 기억하라니까. 그 같은 이론이라고 생각하라니까. 근데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등기는 뭐라고? 전세권하고 임차권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자, 또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상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존재하는 경우다. 존재하는 경우 어디 위에? 땅 위에. 그림을 그리면 이 땅 위에 뭐가 있다고? 건물이 있다는 게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있다는 게 건물이. 그죠? 그 토지에 그 토지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할 수. 자, 시험 문제는 단순해요. 앞에 무슨 이렇게 무슨 소리가 나? 이마을 전설이 줄줄이 열리고 뭐예요? 아라리 틀어와 박혀 막 나와. 그다음에 맨 끝에 뭐냐면 할 수 있다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항상 뭐라고? 있다 아니면 없다야. 항상 시험 문제가 이래. 그러면 앞에 막 쭉 읽다 보면 맨 끝에 뭐라고? 있다 아니면 뭐라고? 없다.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 어디 위에? 지상 위에 뭐가 있다고?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땅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 토지에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뭐예요? 할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있다. 있다는 게요. 왜? 당연히 뭐예요? 아니 이 땅 전체에도 지상권 등기해야 되지만 건물이 있으니까 요만큼은 못하지. 요만큼은 못하니까 뭐 어디다 하는 거야 지금? 일부에 하는 거야, 일부에. 그래서 어디 위에? 토지 위에 뭐가, 땅 위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없는 일부에 뭐가 가능해 이거? 지상권 등기 가능해. 이제는 안 틀릴 때 됐지. 이거 여러분 이거 민법 문제 나와야 안 나와 이거? 이거 나와 이거. 나오는데 이제 한두 번 틀려봤으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자, 잘 보세요. 제 친구는 그 막내가 하여튼 의대에 갔는데 제가 이제 그놈한테 이제 그 시험 전날에 그 시험 잘 보라고 이제 떡을 하나 사줘서 보니까 내일이 시험인데도 아주 그 막판에 모의고사 이게 장판지 같은 거 넘기는 거 있죠? 그걸 풀어보더니 가위로 자기가 틀린 거를 뭐 이제 그 의대 갈 정도니까 몇 개 안 되겠지. 가위로 오려갖고 다 이게 종이에다 붙여갖고 막판에 시험장 가서 그것만 한번 훑어본대. 에? 근데 그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도 틀린 게 많으니까 오답 노트 만들지도 말어. 만들지도 말고 그거 뭐 옛날에 하지도 않은 걸 지금 이제 다 늙어서 아닌가? 하여튼 여태가 하지도 말고 그냥 뭐예요? 그냥 그 시험지 버리지 말고 통 묶어놓고 틀린 거 있죠? 그것만 꼭 뭐예요? 나중에 확인해서 틀린 것만 봐 계속. 왜냐면 모르는데 맞은 거는 또 거기 가서 찍어. 응? 근데 알 것 같은데도 뭐예요? 틀린 거 있죠? 또 틀려. 꼭 뭐예요? 틀린 거만.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만들 거 없어요. 그냥 뭐예요? 틀린 것만 나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 돼. 그 틀린 것만 계속 확인하다 보면 그게 이 고정관념이 잘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계속 맞은 거 보지 말고 뭘 보라는 얘기니까 틀린 것만 반복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안 틀린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틀 때 됐어요. 뭐가 있다 하더라도 땅 위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는 못하지만 어디에다 용인물권의 특성을 일부에 가능하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듯이 어디 위에 이렇게 뭐예요? 토지 위에 뭐예요?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 토지 위에 건물 있죠? 수석 아파트가 건물 있지만 이 토지 등기부는 뭐가 있으니까? 을구가 있으니까. 뭐가 있다고? 을구가 있어, 을구가. 을구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뭐예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그게 가능하다는 게요. 그럼 예컨대 만약에 아파트가 있는데 자,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뭐예요? 국가기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뭐예요? 도로를 확충하고 싶으니까 넓히고 싶으니까 니네 땅을 뭐 하고 싶다는 게 분할하죠? 그럼 무슨 등기해야 돼 이거? 표제부에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변경하겠지. 어?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 뒤에 맹지에 한 20가구가 여기다 뭐 해달라고 이 땅에다 여기다 이 지역권 등기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지. 근데 분여에서는 말 안 해주겠지.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게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썼으니까 여기다 이전 등기하면 안 되지. 뭐라고 써있으니까 소유권이 대지권이 써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전 등기하면 어디 땅까지 흐리게 미치니까 여기다 할 수는 없지.
근데 뭐는 가능하다니까니까. 을구에 뭐예요? 용익물권 등기는 가능하다니까요. 무슨 등기 후에 소유권이 대주권이란 뜻 등기 이후에, 자, 이렇게 뜻 등기 이후에 뭐예요? 이후에 어디에? 토지 등기부에, 자, 이렇게 토지 등기부에 토지만이라고 안 써도 돼요. 왜? 건물만이라 쓰면 왜 안 되냐면 무슨 원리 때문에 그래? 이거 일체성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토지 등기부에는 여기다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 등기했다고 건물까지 흐리게 미치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 토지 등기부에 뭐는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임차권 있죠? 임차권 이런 등기는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뭐예요? 무슨 단어 나오면 대주권 나오죠? 대주권 나와갖고 맨 끝에 뭐예요? 맨 끝에 뭐가 보이면 있다니 없다니 할 수 있다니 없다 보이면 여기 권리 나오죠? 권리 나오면 뭐는 되고 용익물권은 되고 뭐는 안 되고 소유권하고 저당권 안 되고 그렇게 기억해요. 그렇게. 그래도 안 틀려. 그렇게 해도 안 틀려. 그냥 갑자기 순재형이 떠오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뭐가 나오면 그냥 대주권 나오면 맨 끝에 가서 뭐에 있다 없다 나오면 있는 거 뭐라고? 용익물권. 안 되는 거 뭐라고? 이전 등기와 저당권 안 된다. 그렇게 따집니다. 그렇게만 이래도 생각하라는 게 그렇게만 이래도. 어? 자, 이게 6번째 얘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얘기는 뭐냐? 7번째 얘기는 자, 여러분 책에 거기 몇 페이지에 218페이지 맨 아래 5번에 뭐가 써 있어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써 있다. 뭐라고 써 있다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써 있다. 규약상 공용 부분. 그래서 7번째 얘기는 그렇다. 7번째 얘기는 그렇습니다. 7번째 얘기는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여기 사는 세 사람이 이 101호를 뭐예요? 101호를 우리가 관리사무실, 경로당, 자, 이렇게 뭐예요? 자, 독서실 이렇게 만들어서 뭐예요? 공통적으로 사용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 이 공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공용 부분이에요. 근데 건물 구조상 공용 부분은 건물 구조적으로 이 복도하고 계단은 뭐예요? 누구나 여기 사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누군지 보면 알아. 등기할 필요가 없다니죠. 근데 자, 우리가 뭐예요? 규약 약속을 정해놔서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자, 여기 사는 세 사람만 이게 뭐예요? 건물이고 공통적으로 이용되는지는 알지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뭐만 두자는 얘기니까 표제만 두자. 절대 권리 변동이 안 되니까 갑꿀꿀 두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두지 말라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여기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라고 표제부만 있고 갑꿀꿀은 뭐 하지 않는다니까 이거. 두지 아니한다. 이때 표제부를 하면 전유부분 표제부 있죠? 이 전유부분 표제부에다가 여기 101호 밑에다가 2번 쓰고 공용 부분이라고 쓰고 자, 뭐예요? 맨 오른쪽에 규약 설정이라고 써놓으라는 게 공용 부분이라고. 그러면 자, 참고로 자, 여기 뭐예요? 여기 지상권 등기가 만약에 돼 있으면 지상권 등기 돼 있으면 여기 건물 등기부에 저당권 하면 땅가지고 이름이 미치죠? 여기 저당권 등기 안 해도 저당권 등기 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뭐예요? 이 두 등기의 순위를 비교하려면 이 대주권 얘기 나오고 뭐예요? 무슨 얘기 나오면 순위 얘기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이게 순위 번호예요. 뭘 보지 말고 이 접수 번호예요. 왜? 당연히 뭐라고? 이건 건물 등기부고 이건 무슨 등기부니까 토지 등기부니까 뭘 보고 순위 번호 보면 안 되죠? 뭘 보고 확인하라는 게 이거. 접수 번호 보고 확인하라. 그래서 대주권 지 맨 끝에 뭐라고? 접수 번호 이 지적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 지적 그다음에 자, 우리는 아파트 살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는 보지 토지 등기부는 모르죠. 모르니까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면 자, 만약에 뭐예요? 꼭 아파트 좋은 것만 자 전매매하는 게 아니니까 보통 연립주택 같은 거 보죠. 그러면 이 업자들이 연립주택 질 때 이렇게 뭐예요? 업자들이 자, 이 영세업자가 많으니까 은행에 돈 빌리고 건물 짓는 사람 업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일단 은행에서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은행도 뭐예요? 법무팀이 있으니까 그 업자들이 뭐예요? 저 건설업자들이 돈 빌려주려면 일단 이 땅에다 지상권을 한 100년짜리 뭐예요? 100년짜리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건물 다 짓게 된 다음에 이 건물에 저당권 들어가야 되니까 왜? 지상권 등기를 100년짜리 해놓은 이유는 건물 짓다가 부도 나서 뭐예요?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 땅에다 뭐 한다고? 100년짜리 지상권 등기 해놓고 나서 건물 짓는데 그러면 건물 짓고 나서 뭐예요? 여기다 근저당등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여기 뭐 있죠? 요 아래 400분의 100이라는 요 아래 2번에서
이 토지만에 별도 등기 있다라고 써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하시면 손님이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토지만에 별도 등기 무슨 말이냐고 설명해 줘야 돼요. 왜 이 업자가 돈이 없어갖고 은행에 돈 빌려갖고 건물 짓는데 이 은행이 뭐예요? 땅에다 뭐 했다고 이거 100년짜리 지상권 등기 해서 이게 표시가 된 거니까 돈 다 갚으면 이 저당권 등 돈 다 갚으면 모두 말소될 수 있다고, 저당 지상권도 말소할 수 있다고 이거 얘기해 줘야 된다. 그 얘기 지금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토지만에 별도 등기 있다. 답은 이건 뭐예요? 법무사 문제지 여러분 문제가 아니니까 몇 가지라도 이거 7가지 있죠? 7가지. 예? 다시 1번 뭐라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으면 맨 뒤에 뭐라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할 수 있다는 게 1번 건물도 가능하다. 자, 두 번째 볼 사항은 뭐예요? 1등기 기록 앞에 무슨 말? 전부. 세 번째,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라고? 2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대주권 표시, 땅 지분 표시는 어디 돼 있다고? 구분건물 표제부, 땅 지분은 구분건물 표제부, 대주권 표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주권 등기는 표제부에, 대주권 뜻 등기는 어디에? 사항란에. 여섯 번째, 묻히지 말고 따지 말고 뭐예요? 대주권 얘기 나오면, 그냥 대주권 등기 나오면 맨 끝에 있다 없다 앞에 뭐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는 없다. 뭐는 있다고? 용익물권은 있다. 그 다음에 7번째, 기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 둔다고? 표제만 둔다.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요거라도 7개라도, 그 내용은 많은데, 그래도 뭐예요? 행운을 주는 7개라도 생각하시고, 이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기억하라는 얘기 7개.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